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백출 원장입니다. 자, 3절 단락비 V곡선, 단락곡선, 그 다음에 자기 여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챕터는 앞에서 나온 동기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그냥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강의가 한 30분 이 정도 되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죠. 3시간이 뭐예요? 30시간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어떤 기능사의 단계가 아니라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것의 기본을 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들이 이 학습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딱딱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단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락비. 근데 여러분 단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락. 자, 단락.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뭐 회로가 단락됐다. 그런 말 많이 쓰게 되죠. 자, 일단 단락이라는 거는 뭐냐? 짧을 단에 이을 낙자로서 짧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쇼트라는 말도 많이 쓰죠. 쇼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짧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임의의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임의의 회로가 있으면은 자, 이 회로가 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이 99옴이고 자, 이 선로에 있는 저항이 1옴이고 자, 이게 100V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여야 됩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1A가 흘러야 돼요. 이 1A를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가 앞에가 짧게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길게 가려고 하지 않죠. 짧게 오는 바로 이 회로로 갈 겁니다. 이때의 전류를 우리가 쇼트 전류라고 해서 IS로 표시하고 이때의 전류는요. 자, 이 회로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없죠. 자, 이렇게만 전류가 흐르니까 임피던스분의 V에서 100A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정상일 때는 1인데 쇼트 됐을 때는 100이니까 몇 배가 흐릅니까? 100배가 흐르죠. 그 100을 뭐라고 하냐? 단락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K라고 하게 되는데요. 단락비. 자, 이 뜻은 무엇이냐? 정상 전류일 때분의 노멀 전류입니다. 정상 전류일 때분의 쇼트 전류의 비율을 우리가 단락비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단락비가 100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상일 때보다 쇼트 됐을 때 100배의 전류가 흐른다. 단락비가 1000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정상일 때분에 쇼트 됐을 때의 전류의 비율이 100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걸 우리가 재봐야 되냐고요? 꼭 쇼트를 시켜봐야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정상일 때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 퍼센트를 이야기하면은 100V를 주게 되면 정상일 때 어떻게 됩니까? 99대 1이니까 1V가 되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예요? 1%가 되는 거예요. 1%.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딱 계산하게 되면은 뭐다? 단락비를 딱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회로에서는 1분의 100 하니까 단락비가 100배구나. 그럼 정상일 때보다 쇼트 됐을 때 100배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딱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쇼트라는 말, 단락이라는 말이랑 같은 겁니다. 단선은 아니에요.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단락은 짧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단락비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좀 헷갈리세요? 그럼 임피던스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임피던스는 작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임피던스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작을수록 좋죠. 자, 결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좋다.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단락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락비가 커야 좋은 겁니다. 지금 전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압 변동률도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작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락비가 커야 좋은 겁니다. 근데 기계적으로는 좀 불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기계가 좀 크고 뭐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이런 좀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단락비가 큰 기계라고 해서 교재 25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고 전압 변동률은 작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거기다 밑줄 좀 이렇게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V 곡선, V 특성 곡선이라고 하고서 이걸 우리가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동기 전동기에 대한 겁니다.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로, 그러니까 실제로 뭘 돌리는 게 아니라 동기 전동기를 무브화로 운전하게 되면은 이거를 동기 조상기, 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을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진상이냐 지상이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빠르게 하는 거죠. 진상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 코일은 뭡니까? 지상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C는 콘덴서, 그러니까 진상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는요, L은 지상작용을 한다고요. 전류를 더 늦게 한다고요. 얘는 빠르게 하고 늦게 하고. 근데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겸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우리가 동기조상기는 진지상이 보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동기 전동기를 놓고 계자 전류를 살살 조절하게 되면은요, 전기자 전류의 크기가 변화하게 되면서 위상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점일 때, 자, 그때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만약에 여자를 더 시켜요. 계자에다가 전기를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계자에다 전기를 더 많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가 더 커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무슨 여자라고 하냐면은 과여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자를 많이 시키니까. 과여자 할 때, 콘덴서 C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되죠. 콘덴서로. 자, 그 다음에 여자를 조금 줄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부종여자라고 하게 됩니다. 부종여자가 시키면은, 그러면은 L, 뭘로 작용을 하냐?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죠?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로 작용한다. 진상작용을 한다는 거죠. 부종여자일 때는 리액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부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부리. 그래서 부종여자일 때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지상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동기전동기는 무브화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계자 전류만 살살 키웠다, 줄였다 조절하게 되면은 콘덴서처럼 과여자 진상작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터처럼 지상작용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진지상, 진상, 지상을 다 보상 가능하게 되죠.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뭐가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역률을 내 마음대로 1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역률을 최고의 역률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계자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의 크기도 바뀌고 또 위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진지상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마치 이 특성이 출력에 따라서 자, 이렇게 V자 모형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V 특성 곡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V 곡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상 맞는 얘기는 위상 특성 곡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위상 특성 곡선 밑에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다라고 돼 있어서, 자, 요 얘기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1, 2, 3,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다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일 때 역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역률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과여자 C는 콘덴서로 작용하고요. 부종여자 C에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곡선이 있는데, 이거 밑줄 하나 치죠. 전격 속도에서 3상을 단락하고 계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단락 전류 IS의 변화 곡선으로 전류가 크므로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으로 철심의 포화가 없이 직선이 된다. 밑줄 하나 칩시오. 직선이 된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직선이 된다. 그래서 단락 곡선이 왜 직선이 되냐라고 하면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자기여자입니다. 자, 무여자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 발전기에, 자, 여기 동기 발전기가 있어요. 무여자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에 무브화의 장거리 송전선을 접속하면, 장거리 굉장히 뭐 몇백 킬로미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발전기의 잔류작에 의한 전압 때문에 90도의 앞선 전류가 흘러 전기자 반작용은 자화작용을 하여 단자 전압이 높아지고 충전 전류도 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자 전압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자기여자라고 한다. 스스로 여자되는 겁니다. 자기여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다. 자기여자의 방지법, 자기여자가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여자의 방지법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병렬 접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다는데 항상 병렬 접속해야 됩니다. 1번,
발전기를 여러 대 어떻게 한다? 병렬 접속한다. 두 번째, 수전단에 동기조산기를 접속한다. 동기조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지상 보상이 가능하게 되니까 C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진상작용이죠. 그렇죠? 진상전류가 흐르는 것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조산기로서.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네 번째,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그래서 1번, 4번에서는 무엇을 병렬로 접속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5번에 동기전동기 기동법. 자, 동기전동기. 이제 한번 이걸 모터로 한번 사용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동기전동기도 역시 기동토크가 얼마일까요? 기동토크가 빵이에요. 저기 앞에서 단상유도전동기가 기동토크가 빵이잖아요. 혼자서 출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전동기도 기동토크가 빵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스타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기동법이랑 유도전동기법. 자기기동법, 혼자 출발하는 거 유도전동기법, 옆에서 모터로, 유도전동기로 스타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회전자극 표면에 기동건선을 설치하여 기동 시에는 농형 유도전동기로 동작시켜 기동시키는 방법 되어 있고, 계좌건선을 열어둔 채로 전기자의 전원을 가하면 권선수가 많은 계좌회로가 전기자 회전자계를 끊고 높은 전압을 유기하여 계좌회로가 소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회로는 저항을 통해 단락시켜놓고 기동시켜야 됨. 네. 단락시켜놓고 여기다 밑줄 하나 치시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유도전동기법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동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시키는 방식으로서 극수가 이극 적은 전동기를 채용한다. 자, 극수가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동기전동기가 10극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유도전동기법으로 기동할 때는 유도전동기는 몇 극짜리? 8극짜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2극짜리예요. 그럼 유도전동기는 몇 극? 10극짜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항상 몇 극 더 적은 거? 2극 더 적은 것을 사용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동기전동기에 출력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 출력. 자, P는 XS. 이거 뭐예요? XS가 동기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3V2의 사인 델타 와트만큼의 출력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이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V 특성 곡선, 위상 곡선이 제일 중요하고 위상 특성 곡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단락비. 자, 그 정도가 좀 많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요 정도 여기 뒤에 부분도 좀 많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경향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많습니다. 20문제가 넘죠? 26문제나 있네요. 1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단락비 1.2라고 하죠. K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뭡니까? 단락비분의 1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100 나누기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나누게 되면 됩니다. 100 나누기 1.2 하면 83, 2번이죠. 2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단락비가 큰 거 좋은 얘기죠. 그쵸?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안 좋은 얘기죠. 그쵸? 3번이 답. 3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좋은 얘기죠. 그쵸? 1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좋은 얘기죠. 그쵸? 1번이 답이죠. 4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를 골라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효율이 좋다. 효율은 관계가 없어요. 단락비랑.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좋은 얘기죠. 그쵸? 4번이 답입니다. 5번. 동기조산기를 부정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뭘로 작용합니까?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쵸? 3번. 6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하죠. 2번이죠. 7번. 그림은 동기기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자, 이때 역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요? 1이죠. 그쵸? 분기점입니다. 진지상 분기점이죠. 8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이거예요. 회전자 여자전류의 크기. 여자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돼요? 전기자 전류가 컸다 작았다 바뀌면서 그 다음에 위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1번이죠.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 둘 다 바뀐다. 9번. 동기전동기의 여자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률, 역기전력, 전기자 전류 다 바뀌는데 3번에 속도가 바뀐다. 이거는 관계가 없죠. 속도는 바뀌지 않죠. 10번. 동기조산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동기조산기는 진지상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그쵸? 왜냐하면은 콘덴서는 진상 보상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쵸? 3번 지상 역률을 얻는다는 거죠. 11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전동기. 왜요? 동기전동기는 항상 역률이 얼마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게 된다면 역률이 1로 움직일 수 있죠. 그쵸? 2번이죠. 12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역률을 조정하기 힘들다? 아니죠. 역률 조정하기 쉬워요. 계좌전류를 바꾸면 역률을 조정하기 쉽죠. 13번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전동기는 가장 큰 특징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진지상 역률 조정이 된다. 맞고요. 2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속도 제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면 반면에 단점이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원하는 곳에서는 장점이죠. 하지만 속도 변화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죠. 14번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줄들을 주로 제한하는 것은 이건 암기하십시오.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누설 리액턴스. 15번 동기기의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3번의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16번 동기기의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려면 발전기나 아니면은 리액터 같은 거를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번에 발전기를 직렬 연결한다. 이건 아닙니다. 17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이 유도돼서 파괴가 되는 손실이 되는 것을 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코일이. 3번이죠. 고전압이 유도된다. 18번 3상 동기전동기 자기기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변압기 탭에 의해 전격 전압 80%로 저압을 가해 기동한다. 이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19번 기동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동기전동기의 극수가 10극인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얼마냐? 자, 10극인 경우 얼마? 2극 적은 걸 사용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8극짜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답 1번이죠. 20번 50Hz 500rpm 동기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유도전동기의 적당한 극수가 얼마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0Hz 500rpm 이거 얼마입니까? 극수 얼마여야 돼요? P분의 120F. 자, 500이 되려면은 P 극수에 120 곱하기 50 12극짜리네요. 그쵸? 12극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게 되면 2극 더 적은 걸 사용해야 되니까 얼마? 10극짜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10극짜리. 다음 몇 번? 3번이죠. 3번. 10극. 21번. 동기전동기를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에 단락시킨다. 22번. 동기전동기 기동 토크는 몇 뉴턴 메타인가? 22번 물어봤습니다. 얼마예요? 빵!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죠. 23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정속도 전동기고 저속도에서 특히 효율이 좋다.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만조가 일어나기 쉽다. 네 번째,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여기는 계좌에다가 직류 전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직류 여자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4번이 잘못된 얘기죠. 24번 3상 동기전동기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도전동기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유도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동기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죠. 공급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25번 3상 동기전동기의 출력을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XS분의 3V sin 델타. 2번이죠. 26번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25번에서 나왔던 그 델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하각이라는 게 도대체 뜻이 뭡니까? 공급 전압과 역기전압 이와의 위상각을 바로 부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6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봤는데, 지금 이제 본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에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문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거의 계산은 끝났다고 이제 봅니다. 앞에 이제 전기 일반에서 계산하는 게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서는 어디가 많았습니까? 유도전동기에서 좀 슬립할 때 좀 계산하는 게 많았죠. 그 두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만큼의 학습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고 저는 그 다음
정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